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설기가 뭔지 아실 것이고,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죠. 뭔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가 더 오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에요.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유 힘들어, 아우 지쳤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뭐 이런 말 하죠. 등산을 가다가 보면, 그러고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쳐서 더 이상 못 나간다,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왜 어려운 거 하니, 뭐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원인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안 될 때 그 안 되는 그 기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본금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자기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거나, 회사의 운영 자금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크게 확장을 한다거나, 자기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 능력보다가 더 큰 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다가 지쳐서 능력 부족으로, 자본금 부족으로 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그냥 설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뺄 설자예요. 뺄 설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세상할 때 그 세상 세자죠. 여기에서 이렇게 물수가 들어가죠. 물수변에 뺄 설자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설이 되어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설기라는 게 있고요. 설화라는 게 있어요. 설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 먹은 것을 잘 소화를 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것을 이제 비교한다면은, 설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한 능력으로 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설기가 되는 것인 반면에, 설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해내는 거예요. 이거 사업도 잘 되고, 뒤에서 준비도 충분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끊임없이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인내심도 있고, 끈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원활하게, 인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내 머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은 설화라고 하고요. 무언가 단절이 되어서 부족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을 설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기가 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지구력이라든가 인내심 부분에서 이 설기가 된 사람들은 약해요. 지구력이 부족하다, 끈기가 부족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기가 되었을 때 그런 거예요. 설화가 되었다는 것은 능력을 잘 발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한 것만큼 잘 활용하고,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먹은 거를 잘 소화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잘 배출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화. 역시 또 경영을 하는데 경영이 인풋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뭔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설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설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오행의 설기가 있고 육신의 설기가 있는데, 대개 오행의 설기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설기가 되는 거라면, 그리고 체력이 설기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설기가 되는 거라면, 이 육신의 설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설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오행의 설기에서 나오고요. 대인관계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육신의 설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설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편인의 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과 편인, 음양이 다르죠. 편인의 관설 그러면 정관을 편인이 설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외부 환경의 부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가령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지만 외부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내가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 이런 불상사. 내가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한 달 동안 일한 돈을 못 받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이제 관설이 되는 거는 정인에 의해서도 관설이 돼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과 정인이 음양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정관과 편인은 음양이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데, 정인은 흔히 관을 설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정인도 많으면, 왕하면 관을 설해가요. 관의 기운을 빼간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해서 외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외부 환경의 부실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실해서 내가 불행해진 건 편인의 관설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뭔가 실수를 한 거는 정인의 관설이에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거나, 거꾸로 남이 잘못한 건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개 이제 편인이 관설이 된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인데, 남의 탓이죠. 남의 탓인데 자기 탓으로 한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고요. 정인으로 자기가 못났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가족 간에, 특히 이제 자식들의 실수를, 자식들이 잘못한 걸 부모들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라고 한탄을 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러면은 그냥 편인이 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는 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난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 건 이건 정인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과 실제 벌어지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이 인성으로 인해서 관이 설기가 된 거예요. 정인으로 관이 설기가 되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편인으로 관설이 되면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는 거니까, 이거는 편인의 관설이 된 사람들은 타인을 보는 안목이 매우 좋아져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도 고쳐나가고 남을 보는 안목도 넓혀나가는 게 되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나쁘다 좋다라기보다 그 나쁜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 그러면 식상으로 인해서, 식신으로 인해서 일간이 설계되는 거예요. 일간이 설계된다는 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설계되는 거예요. 아까 관이 설계되는 것은 내 환경이, 내 직업이 설계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 보통 보통 걸음으로 보폭이 한 50cm가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가 조금 큰 걸음으로 걸어가면 어때요? 그보다 좀 큰 걸음으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70cm 정도 보폭이 돼요. 그런데 막 뛰어가면 어떨까요? 뛰어가면 막 뛴다 그러면 약 한 1m 정도가 나오겠죠? 한 1m 정도. 그러니까 보통 걸음걸이가 50cm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은 뛰어가면 한 1m 정도 나오니까 거의 2배 정도 빨라지겠죠. 빠르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대개 이 보폭이 위로 올라가니까 길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짧아요. 높이 올라가는 대신에 이게 보폭이 짧아요. 그래서 뭐 한 20cm 이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25cm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이 올라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중에서 올라가는 건 걸어가는 것의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속도도 빠르죠.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돈을 벌러 가는 것이고요.
위로 막 올라가는 것은 지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간과 내가 계급이 높아지는 시간 중에서 돈을 벌러 가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막 걸어갔는데 앞에 보니까 성큼성큼 더 큰 걸음으로 막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큰 걸음으로 막 이렇게 걷는 사람 앞에 보니까 또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저 사람도 돈이 있고, 저 사람이 돈이 있으면 저 사람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앞에는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큰 걸음을 걷는 사람 앞에는 또 뛰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이 말은 돈에는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나가 돈은 뛰어가면서 빨리 벌고 싶겠죠. 성공을 빨리 하고 싶겠죠. 조기 성공이라는 목표점이 있는데, 뛰어가서 빨리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뛰어가면은 쉽게 지치죠.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늦게 걸어가지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걸음으로 막 걷는 사람도 뛰는 사람보다는 오래 가겠지만 얼마 후에는 역시 지치게 돼요. 결국은 가장 느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이 설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나가는 속도.